사업하시는 분은 취득세를 또 1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작년까지는 원래 10%였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1월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1월에 15%로 나왔어요. 세제 혜택이 2027년까지. 예,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오늘은 아리따운 신하연 팀장님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하연 팀장이고요. 제가 회사에 오기 전에 시공사랑 시행사의 일을 좀 많이 했었어서 두 개 합쳐서 한 17년 정도 경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개사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행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와, 17년 동안 했으면은 오래 하셨네요. 임원 때도 사업을 하신 건가요? 그때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회사에 있었으니까 네, 대기업에 그냥 다니고 있었어서 여파가 없이 편한. 또 회사원들이 좀 편하긴 하긴 하죠. 네. 아닙니다. 회사원들 좀 고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네. 그쵸. 지금 좀 호황일 때는 내가 사업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불황일 때는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게 좋다. 그런 생각. 장단점이 있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개 다 해봤는데 자기가 안 가본 길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한 장점을 또 많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그러면은 지금 LH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요즘에 막 LH 계속 얘기가 엄청 많이 들려요. 저희 회사에도 LH 사업할 수 있는 땅을 찾아달라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사업이길래 궁금증들이 많으셔서 오늘 빌딩 셀러리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대선 공략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일부 사업인 거죠? 그렇죠. 이제 LH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모든 것을 자기네 다 사업으로 할 수가 없으니 일부를 이제 민간에서 공사를 하고 LH가 매입을 해가는 방식으로 사업자와 함께 협업해서 그 공급하는 가구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을 이제 민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먼저 접수를 해서 LH가 심의를 하고 오케이 우리가 이거 그러면 매입해 갈게 하고 약정을 맺고 공사가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공공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이 진행 못하는 거를 민간에 어느 정도 넣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LH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서울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 괜찮은 땅,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땅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선별을 해서 민간들이 이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곳에는 다 LH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도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LH도 전국적인 곳에서 이제 주택 수요가 어떤 수요가 많은지, 뭐 청년 수요가 많은지, 신혼부부들이 많은지, 아니면 전체 좀 대가족이 많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확실히 대학가 근처는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청년들은 좀 작은 평수, 원룸이라든지 그런 평수를 원하고 공급을 하고 있고 가족 유형이 되게 많은 주거지에 같은 경우는 3룸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보고 LH가 어느 지역에는 어떤 물량을 더 많이 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LH 내부적인 문건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만큼을 매입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민간은 거의 심의를 넣고 그 심의를 이제 되게 많은 사업자들이 심의를 넣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LH가 선별해서 좋은 사업지들을 선정해서 자기의 약정을 체결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개법인 회사도 그렇고 뭐 1층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LH 매입 약정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오잖아요. 매수 문의도 많이 오고 매도 문의도 가끔 오긴 하고 그럼 문의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건가요? LH가 그 뉴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임대를 엄청 많이 늘리겠다,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매입 약정을 2024년, 25년 이 두 해에 걸쳐서 그 11만 호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3만 1천 호 정도
저도 정확하게 수치를 3만 몇 톤을밖에 못했어요, 매입 약정을. 그래서 지금 올해 남은 물량을 다 매입해야 되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엄청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안 됐냐. 사실 그 사이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 사업이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왜 그 사이에는 이게 그럼 안 되냐 하면, LH에서 매입 가져가는 단가는 시중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그거를 매입을 해가는데, 그 사이에 금리도 오르고 토지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이 시행할 사업을 쭉 했을 때 LH가 이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원가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LH한테. 그래서 거의 2023년에 매입 물량의 절벽이었어요. 그래서 LH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서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게 같은 유형인데 건물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기준을 새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토지는 감정가대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 근데 너네가 짓는 건물은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니 실제 들어가는 지하 층수나 지상 층수나 이런 거 공사비를 다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외부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공사비를 다 인정을 해줄게. 그렇게 해서 토지비 플러스 건물 공사비 이렇게 합쳐서 그럼 우리가 매입을 가격을 정할게. 이렇게 기준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럼 사업자들은 공사비가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여기서 좀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방법으로 지금 방법을 바꿔서 지금 작년부터 2024년부터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물량들을 서로 사업자들도 지금 심의를 보내고 있고 LH도 계속 매입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100세대 이상 매입할 때만, 그럼 이게 대규모 공사잖아요. 그럴 경우에만 적용을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50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더 많이 많이 매입을 하겠다 하는 이제 그 유인책을 좀 쓴 거죠. 당근을 많이 주고 있어요, LH가.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문의가 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확인 방법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LH 청약 플러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주택 매도란이 있는데 전체 공고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LH가 급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매년마다 공고가 나오는데 보통은 한 2월 혹은 3월 이때쯤 나와요. 왜냐면 LH도 1월에 인사 발령이 있고 자기 그 1년 동안의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3월 정도에 계속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1월 3일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벌써 1차 발표를 냈습니다. 엄청 급했던 거죠. 그래서 1차는 서울은 2월 28일까지, 그리고 1월 14일에 경기 남부도 이어서 또 1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는 3월 28일까지 뭐 이렇게 지역본부마다 계획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지만 1월에 벌써 이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건 올해 너무 급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면 초과를 빨리 내준다. 네, 그렇죠. 심의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시공사 쪽도 그렇고 시행사 쪽도 그렇고 LH가 있으면 많이 공사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LH가 예전에는. 지금도 많이 남지 않나요? 일단 이게 사업 시행을 하시다 보면 시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 이익을 굉장히 크게 보시고 시장을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호황기일 때는 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엑시트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엑시트 방법이 없으니까 PF도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LH는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LH에서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수시가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계속 이자 나가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드디어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정비는 계속 있는데 그 고정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가 딱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이제 만약 호황이 되면은 뭐 LH 사업도 하긴 하겠지만 좀 적게 하고 나머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시간 동안에, 지금 불황인 이 시간 동안에는 이게 버티는 자가 승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엑시트 방법으로 LH를 하는데, 이게 사업이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버틸 수 있다. 사업을 돌아가서 엑시트 방법이 생겼다. 에코티는 찾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접근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호황이다. 사실 그 지방에 땅 중에 아파트 짓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매입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 불황장이 와서 금리 상승하고 분양시장이 확 죽었잖아요. 주택시장이 또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PF가 안 되는 거예요. 분양성을 보고서는 금융에서도 돈을 빌려주는데 그렇죠. 이거 분양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니까 PF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이 안 되는 땅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그럼 이제 LH한테 매각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원래 사놓던 땅은 조금 저렴하게 샀고 그리고 좀 덜 남더라도 공사비도 연동을 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우선은 버티자. 이걸 하면 버티자라고 하는 건 되겠네요. 네. 그리고 LH는 좋은 땅에 좋은 주택을 공급가를 주고 사는 거니까 좋고 시행자도 지금 이 시장에서 LH한테 매입할 수 있으니까 사업이 굴러갈 수 있게 돼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LH가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지식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아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2021년이랑 2022년 이때 LH 매입 약정 사업을 했었어요. 직접 했고 직접 시행을 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LH에서 다 매입을 했죠. 저희는 그래서 그 광진구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 청년형을 비스텔 130세대 정도 매입을 지금 LH에서 해갔고요. 제가 이 사업하면서 처음 토지 매입부터 엑시트한 것까지 다 관여를 하고 진행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프로세스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의 에서 만약에 내가 LH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돼? 라고 하셨을 때 1번으로 중요한 거는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LH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심의를 통과를 했다 하시면 시공사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LH를 해봤냐 안 해봤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스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사들도 그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LH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요구사항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전기 설비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그거를 해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LH 시공 경력이 있는 설계사, 시공사 다 마찬가지 LH 경력이 있는 곳을 좀 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면은 이제 빌딩을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는 보통 오피스 빌딩이 많잖아요. 뭐 근생시설도 들어간 뭐 그런 빌딩도 있긴 하지만 주택만 지어보신 분은 또 오피스 빌딩 하게 되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또 오피스 빌딩 지어보신 분은 주택 뭐 그럴 수 있죠. 시공하는 건 좀 어려워하시고. 저는 뭐 오피스 주택 다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설계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런 설계사가 이제 어디를 같이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 시공사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 풀이 다 있다. 설계는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보통 이제 설계가 단계가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LH의 심의를 넣기 위한 기본 도면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규모 검토를 먼저 사전에 합니다. 이게 뭐 원룸으로 했을 때는 몇 세대가 나오고 투룸으로 했을 때는 몇 세대가 나오고 이러한 간단한 규모 검토를 먼저 하는 게 2주, 3주 정도 해서 사업주께서 제일 수지가 많이 나는 방식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그럴 때 확인해야 되는 게 뭐 지하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규모를 먼저 정하는 게 한 2, 3주 규모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기본 설계를 이제 합니다. 기본 설계도 빠르면 2, 3주? 한 달 정도 보시면 LH한테 심의를 넣을 수 있는 심의 도서를 만드실 수 있다. 근데 그 설계비가 이제 초기 투입비가 좀 들어가기는 하죠. 심의를 통과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설계는 선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넣으면 LH에서 이제 심의를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사항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요청사항을 또 반영해서 실시 설계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실시 설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도면. 그래서 시공사가 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쯤이 될 수 있도록 엄청 구체적으로. 이 실시 설계는 이제 허가도 넣어야 되고, 인허가 도면도 뭐 들어가야 되고, 실시 설계 도면도 들어가야 되고, 할 게 많죠. 그거는 제가 설계에서 인허가 포함해서 실시 설계 도면까지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기간은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규모에 따라 좀 달라요. 좀 작은 저희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면 이게 다 끝날 수 있는데, 뭐 100세대 이상 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세대수가 많게 되면 관련된 법규도 좀 더 검토할 게 많고 들어가야 될 시설물도 좀 많고 해서 설비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충분히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한 100세대 정도를 LH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네.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비용은 대략적으로 한 100세대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설계사마다 좀 다른 예민한 부분이라서 예. 예, 이 설계사마다 맨파워 투입하시는 기준이나 뭐 이게 좀 달라서 그래도 한 몇 천만 원은 든다. 그 앞에 자리는 적게는 2천만 원부터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설계사는 5천만 원이 들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공사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면 한 몇 개월 정도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연면적이 이제 중요한데 보통은 한 30개월 정도 보고 요즘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이 예전에는 좀 24개월, 뭐 27개월 뭐 이렇게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뭐 36개월까지도 많이 보시는 게 요즘에 주말에 공사를 못 하거든요, 서울이. 그렇죠. 네, 주말에 공사 못 하고 타워 크레인이라고 크레인도 주말에 일을 안 해요. 근데 타워 크레인이 리프트를 다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는 그렇죠. 중요한 장비인데 타워 크레인이 안 돌아가면 현장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리고 또 비 오면 못 하고 눈 오면 못 하고 더우면 못 하고 추우면 못 하고 요즘에 그렇죠. 예전에는 그럴 때도 다 나와서 하셨었는데 요즘은 진짜 이제 건설 쪽에 노동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H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이 뭐가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LH에서 아까 엄청 매입 물량을 많이 늘리려고 당근을 많이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당근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땅에 얼만큼 많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다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연면적 한 평 한 평 다 돈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플러스 20% 허용할 수 있는 거에 그걸 더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매도자, 그러니까 이 땅을 LH한테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땅을 파는 사람, 땅을 파시는 분 그 매도자한테는 양도세를 10% 감면을 해줍니다. 양도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10% 감면을 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은 취득세를 또 1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작년까지는 원래 10%였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1월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1월에 15%로 나왔어요. 세제 혜택이 2027년까지 감면 혜택을 취득세의 15%까지 해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얼마나 LH가 많이 급한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랄까. 그러면 뭐 이게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감면하는 것도 생각보다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전체 금액의 90%까지. 그 허그에서 보증을 해주면 만약에 대출을 빌릴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그렇죠. 시중은행에 우리은행이랑 농협에서 지금 그 허그 보증 상품을 다루고 있고 그 보증을 받아서 이제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사비 조달을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H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매도자도 좀 좋고 매수자도 좋고 그리고 사업비도 조금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하면은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안 할 이유는 딱 하나. 비싸다. 토지를 비싸게 파신다. 그렇죠. 거기서 LH에서 이제 해주는 거는 결국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비용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간평사들이 간평을 하는 거라서 공시지가 기준이라기보다는 시세도 반영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간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LH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시세 감정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시세 대비 약간 저렴한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거래가나 호가 대비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저희가 왜 건물 지금 매매할 때도 대출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 맡기잖아요. 근데 그 우리 거래가 되는 그 높은 가격이 그만큼 100% 감정이 나오는 건물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직접 LH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PM이라고 해서 LH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맡기시는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기가 다 이거 메이드 해줄 수 있다 막 이렇게
하시는 좀 사자 들어가신 분들도 좀 세상에 되게 많고 해서 그거 쉽게 믿으시면 안 되고 직접 LH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PM을 하시는 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실제로 했는지 경력을 꼼꼼하게 따져서 진짜 한 게 맞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가 직접 하게 되면 건축 뭐 설계부터 해서 뭐 시공까지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 30개월 걸리고 뭐 설계도 한 6개월 걸리고 하면은 내가 직접 하게 되면은 최소한 3년 이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LH 매입약정을 하시는 분께 매도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혹은 같이 이제 뭐 참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LH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매수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근데 그 매수자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고 새로 신규로 사업을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생각처럼 막 그렇게 쉬운 사업은 또 아니거든요. 매입 약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중간의 과정들, 관리해줘야 되는 품질 점검들, 그리고 마지막에 매도하는 것까지 그 과정을 충분히 다 시뮬레이션하고 검토하시고 알아보시고, 또 직접 해본 사람들한테 많이 문의해보시고 신중하게 또 접근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뭐 잠깐 듣기로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분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은데 직접 내가 토지 소유주가 하기에는 솔직히 위험 부담은 좀 크겠네요. 그런데 이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직접 이 땅을 개발을 할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 할까? 오피스 지을까? 막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사실 거기서 제일 큰 리스크는 분양이거든요. 그거가 매각이 안 되면 그 공사비나 이걸 다 떠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정말 너무 많으셔서 토지가 있고 공사비도 다 내 돈으로 할 수 있다 하시면 상관없는데, 어찌됐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사비는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대출 비용이 나중에 매각이 안 되면 고스란히 다 떠안고 가시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공사비 대출도 사업성이 있어야 나오는 건데 그 대출도 나올지 안 나올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요즘 같은 경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 토지 담보 대출로 받아서 플러스 얼마 해서 공사비 대출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엑시스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차피 토지를 가지고 계셔도 지금 팔려고 하시면 매수자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지금 파실 거면 저렴하게 파셔야 돼요. 시세 대비 낮은 금액으로. 그럼 또 내가 갖고 있는 토지 그렇게 싸게 팔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2, 3년 그냥 가잖아요. 시간이. 그 시간 동안 그럼 LH 사업을 하면 확실한 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엑시스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나는 사업 같은 거 무서워서 하기 싫어. 그런 경우에는 이 같이 사업하시는 파트너들이랑 충분히 협업을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기에 적정한 땅은 뭐 어떤 땅이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이걸 LH한테 물어보면 우리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 토지 검토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해본 입장에서는 일단은 역에서 500m 이내에 들어오는 땅이 좋고요. 대로변보다는 이면. 왜냐하면 대로변은 시세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세를 맞춰서 LH가 가져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하나 정도, 2개 정도 이면 도로가 좋고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준주거, 준공업 이 정도가 좋습니다. 왜냐면 용적률에 대비해서 인센을 받으면 좀 유리할 수 있고, 1종이나 2종도 괜찮은데 이제 50세대, 100세대를 지으려면 너무 큰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3종부터는 이제 위쪽으로 많이 올릴 수 있으면서 용적률을 이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50세대 이상 만들기가 좀 쉽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지 평수는 저는 보통은 한 350평 이상을 추천을 드려요. 주차 때문에 그래요. LH는 무조건 자주식 주차만을 원해요. 물론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기계식 주차도 가능하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50% 이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가 뭐 100세대면 100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50개는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해 줄게. 근데 50대는 자주식 주차를 해야 돼 하면 사실 이게 지하를 똑같이 파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식 주차가 되려면 일단 지하 램프를 타고 얘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면적이 나오는 최소가 350평 정도는 돼야 하더라. 그것 때문에 좀 땅이 토지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게 청년형. 청년형은 0.5대거든요, 원래 기준이. 근데 LH 매입약정으로 청년형을 했을 경우에 0.3대까지 주차 대수를 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100세대라고 하면
0.3 곱하면 30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자주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완화를 받으면.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400평 정도 되는 땅, 그런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네, 많지 않죠. 네. 요즘 막 모아주택 몇 세대 모아가지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 블럭을 같이 매입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LH가 가능한 땅들을 많이 찾아봐 드리고 있는데 네. 소개시켜드린 땅들은 몇 개 되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직접 이제 매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많이 그 매각을 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땅이 네. 있으면 그러면 살 사람은 지금 넘쳐나겠네요. 정말 많아요. 네. 그런 네. 땅 하면은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겠네요. 네. 특히 서울 지역, 뭐 서울 지역이 아니어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서울 지역은 더 많이 뭐 어차피 서울 지역은 LH 말고도 그냥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서울 지역도 준주거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로 짓는다고 하면 네. 요즘에 오피스텔이 분양이 원룸 오피스텔은 분양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엑짓하는 게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모텔들도 요즘 좀 어렵잖아요. 네. 잘 안 되는 모텔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짓는다든지 네. 뭐 이런 방식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화된 주택이나 모텔 뭐 이런 것들은 새로 LH 사업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의 심의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는 네. LH한테 물어봐도 그냥 뭐 저희 양식에 맞춰서 넣으세요 하거든요. 근데 네. 왜냐면 본사에서 심의를 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네. 아까 제가 매수 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수요자들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가 LH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저희랑 똑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역에서 가까운 데 살고 싶고 강남에 살고 싶고 그렇죠. 네. 뭐 아니면 좋은 지역에 살고 싶고 네.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맞춰주는 거를 역지사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땅인데 LH한테 팔아야지 하면 LH도 안 사요. 할 게 없는 땅은. 네. 근데 여기에 오피스텔에도 잘 될 것 같고 다른 거에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땅을 LH에 넣으면 당연히 LH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본다. 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 네. 아파트 보듯이 LH도 같은 시각으로 이 땅을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사업주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H가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땅은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심의 넣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매입 물량이 엄청 많이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탈락하는 물건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탈락했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도 여기는 오피스 지어서 팔면 잘 될 것 같아. 여기는 오피스텔 지어서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 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네. 식의 대안을 항상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가 들어오면 위치 괜찮네? 이거 할까?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갑의 입장이네요. 보고 아, 그럼요. 이거, 사주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네. LH가 매수니까 갑이죠. 그래서 그 찍는데 이제 네. 지역도 위치도 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설계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엄청 꼼꼼하게 봐서 설계 미비하면 탈락. 그다음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1층에 주차가 지하 파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희가 일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은 1층에다가 주차를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보통 안 놓긴 하죠. 네. 네. 왜냐면 지하로 보고 1층에는 나무랑 뭐 조경이랑 이런 걸 해야지 네. 이게 좀 생활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LH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네. 지하를 안 파겠다 하고서 1층을 막 주차장을 앞에다 막 깐 거예요. 네. 그래서 탈락되셨습니다. 왜냐면 네. LH도 똑같이 1층에 조경 넣고 네. 지하 주차가 좀 잘 돼 있고 네. 이런 걸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LH한테 파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설계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그러니까 네. 피로티 구조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좀 안 좋다. 아, 필로티 구조까지는 괜찮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세대는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는 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한꺼번에 동별로 매입을 하면 네. 이게 단지형 한 단지에 8세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 개 50세대까지 맞춰가지고 단지형으로 지으시면 필로티 구조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시죠, 주차가. 그러니까 주차의 문제도 사실 설계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LH가 원하는 생활 환경 그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유흥주점이 있다던가 뭐 여기가 완전히 주변이 다 모텔 뭐 이런 부지인데 가족형이 들어간다던가 이러면 또 LH에서 바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LH 같은 경우는 갑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이제 조금
강하게 적용을 했다가 이제 없으니까 조금씩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기계식 주차장도 처음엔 됐다가 네. 중간에는 아예 안 됐었다가 네. 지금 또 다시 됐어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사이트에 이제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거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몇 차에 지원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번 공고는 2025년 1차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 1차에 공고문에 대한 걸 만족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2차, 3차에 기준이 바뀌어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차에는 이게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한 그 공고 기준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3년 후까지. 그럼 만약에 1차에 합격했는데 2차가 더 좋은 게 나왔어. 안 돼요. 그럼 1차를 안 하겠다 하고 2차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 돼요. 한번 LH 주택을 지원을 했으면 그거를 LH가 통과를 해줬잖아요. 그럼 약정을 체결을 안 했잖아요. 근데 또 다시 똑같이 넣을 수는 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업주가 바뀌던지 뭐 토지를 더 추가로 매입하던지 아니면 유형 자체가 완전 바뀌던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똑같은 설계를 똑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LH 입장에서도 약간 괘씸하지 않겠어요? 그럼 보통 이제 1차하고 2차, 뭐 3차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많이 바뀌나요? 많이 안 바뀌는데 네. 해마다 기준이 좀 바뀔 때가 많고 그 해에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공사비 연동형이 100세대로 처음에 나왔다가 중간에 이제 매입이 안 되니까 50세대로 다시 바뀌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지역본부마다 바꾸는 건 아니고 LH 전체 그 공고가 나올 때 그걸 좀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공고가 지역본부마다 쫙 뿌려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지역본부에서 자기들이 좀 검토해서 다시 이제 이거를 공고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방향이나 이거를 어떻게 바꿀지는 LH 본사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이제 연도가 이제 끝날 때 시작할 때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신청할지가 이제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빨리 하시는 게 장땡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LH 민간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알아볼수록 한번 해보고는 싶다라는 생각을 듣게.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럼 제가 PM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빨리 좋은 땅 한번 잡아서 제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분 조심하셔라. 그러면 이 유튜브 보고 계신 분이 서울 아니면 서울 근교에 아니면 뭐 조금 좋은 역세권에 한 350평 이상 땅이 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여부를 뭐 한 달 정도면 알려줄 수 있으니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대기하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계속 제가 LH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업을 하시려고 연락을 많이 주시는 시행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땅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있으신가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LH 사업은 약간 기회예요. 이 기회를 꼭 잡으셔서 사업 엑시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또 연관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같이 살아나고 2025년에는 다들 대박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뭐 늘 하던 거라. 이게 또 매년 또 바뀌잖아요. 네. 또 매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맞아요.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계속 이게 연락을 주시니까 저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문의를 주시면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도 또 보고 하면 계속 쌓이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